러시아가 불타고 있지만 적의 공격 때문은 아닙니다. 거대한 폭발이 하늘을 밝히고 충격파가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가 자국 영토를 다시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수였던 걸까요? 내부 혼란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무언가일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미사일 오발과 설명할 수 없는 폭발 사건이 러시아 땅에서 발생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크게 떠오릅니다. 모스크바가 자국의 화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러시아의 군사 능력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러시아 군대가 자국 영토를 공격했다는 보고 불꽃이 번쩍입니다. 귀를 찢는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러시아 땅 위의 밤하늘이 붉게 빛나며 불길이 잔해를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부 공격의 여파가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가 실수로 자국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첨단 무기를 장착한 러시아 전투기가 자국 내에서 의도치 않게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고립된 사건일까요? 아니면 러시아 군대 내부에 더 깊은 문제를 시사하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오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려스러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또 다른 군용기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오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사건들은 중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오류가 기술적 결함, 의사소통 문제 또는 군대 내부의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러한 사건들이 고립된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물류 또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의미는 군사 전략을 넘어섭니다. 만약 이런 사건에 대한 보고가 계속된다면 군사구역 근처의 민간인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공중방어 시스템, 지휘구조, 운영 보안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그 결과는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군대 내부에 더 깊은 문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일 뿐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더 넓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군사 오발 사건의 빈도 증가, 전장에서는 혼란이 가득하지만 군대가 자국 영토에서 오발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군대는 자국 영토에 최소 177개의 폭탄과 3개의 미사일을 오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인프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립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마을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군대의 실수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러시아 마을인 니콜스케어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가 실수로 RD-27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주거단지에서 단 10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에서는 또 다른 러시아 전투기가 정밀 타격을 위해 설계된 UMB-255 스마트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폭탄은 민간 지역에 떨어져 집들이 파손되었습니다. 긴급 구조대는 영향을 받은 지역에 제때 도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각의 오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러시아의 국경 근처 마을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군사적 실수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조정 문제, 노후된 기술, 그리고 불충분한 훈련과 같은 요인이 이러한 사건에 기여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기술적 결함도 한몫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성 유도가 저하되고 지상부대와 공중지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잘못된 목표를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전직 러시아군 관계자는 모스크바 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인들은 불확실한 명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종사들은 구식 시스템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이 사건들이 군사적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일부 러시아 민간인과 독립기자들은 훈련과 목표 기술에 대한 긴급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해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실수가 이제 군사구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간 지역이 이제 교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탐색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3. 군사작전에 의도치 않은 결과 전쟁은 군인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민간인들을 고위험 직업으로 내몰고 있으며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2명의 유조선 작업자가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은 작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업자들은 고장을 수리하려고 하던 중 불꽃이 연료에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유조선은 즉시 파괴되었고 그들은 탈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우려스러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산업에선 인력 부족으로 인해 훈련받지 않은 작업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직 석유 작업자는 메두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서 회사들은 가능한 누구든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개인들이 이러한 직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와 자유유럽 방송은 노동력 부족과 작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 안드레이 모브차는 가디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휘말린 나라는 인프라가 약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작업장 안전 문제는 더 흔해집니다.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옹호자들은 유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러시아는 또 다른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전쟁 전략을 재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과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4. 조정 및 기술의 도전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는 빠른 진전을 기대하며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이 세 해가 지나면서 군대 내부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류 문제부터 기술적 문제까지 이러한 이슈들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전 중 하나는 군사 조정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는 의사소통 문제, 상충하는 전략, 운영상의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미사일이 의도치 않은 지역에 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전직 러시아 군 관계자는 모스크바 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반대 명령을 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기술적 장애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구식과 현대화된 군사 장비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보고서는 특정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유도 무기가 의도한 목표를 맞추지 못했으며 레이더 시스템이 위협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투 역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은 군사작전을 넘어섭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점점 더 전략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대가 첨단 기술을 지원받아 효과적인 반격을 감행하면서 각 운영상의 후퇴는 러시아의 전쟁 전략에 새로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가 공적인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일부 민간인들은 안전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장기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이 이제 명확한 이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제재, 그리고 모집 문제는 상황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밀 폭탄이 목표를 빗나가고 러시아가 자국 마을을 실수로 폭격하는 상황에서 크렘린은 이 전쟁을 얼마나 더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실패가 푸틴에게 전략을 변경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는 계속 고수할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러시아가 내부 혼란에 시달리는 동안 공격적인 태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한 방식으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작전 증가 및 드론 사용.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의 중요한 격화 속에서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장 큰 드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약 450대의 드론이 배치되어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을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중 방어 시스템은 활발히 작동하며 많은 드론을 요격했지만 일부는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 인프라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드론 활동의 급증은 세계 지도자들이 키이우에서 갈등 격화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시점과 일치하며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공격의 시점은 전략적으로 보이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군사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론 공격은 구조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긴급성을 촉발했습니다. 키이우 정상회담에서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잠재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과 단호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여파는 상당하며 상황의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본질과 추가적인 긴장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국제사회는 안정성을 옹호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어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의 회복력과 연대는 이 지속적인 위기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정치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지금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각 공격마다 긴장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영향은 전장을 넘어 환경과 수백만 명의 삶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및 인도적 고려사항.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갈등은 국가의 생태계와 사람들에게 심각한 환경적 및 인도적 도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시작된 이래로 우크라이나의 30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영향을 받았으며 보호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무 베기, 참호 파기, 지뢰 배치, 그리고 화재와 같은 군사활동이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중요한 서식지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농업 인프라를 방해하며 식량 안보와 생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부는 갈등과 관련된 환경 피해가 700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피해도 막대합니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은 유럽 전역에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등록되어 있으며 추가로 370만 명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재민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민들은 가족과 떨어져 있으며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담은 상당하며 가족들은 지속적인 영토 문제 속에서 재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경 조정에 대한 논의는 혼합된 반응을 얻었으며
이재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회복력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침공 중에 클라브디예보 마을을 떠나 영국에서 피신했습니다.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향에 대한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자신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파괴된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새로운 목적의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재건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며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삶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위해 싸우는 동안 세계는 특히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 지도자들이 drastically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7. 정치적 및 국제적 반응, 주목할 만한 변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 미국은 일부 유럽 동맹국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투표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행동을 규탄하는 유럽이 지지하는 결의안과 대조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서방 접근 방식의 차이를 초래했으며 유럽 지도자들은 그 의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램미는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과 경제 자원을 방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의 행동에 맞서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원하려는 영국의 결의를 강조합니다. 미국 내에서 정치인들은 갈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신속한 해결을 주장하며 평화회담을 제안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의 구체성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은 때때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최선의 경로에 대한 외교적 논의에서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반면 영국 지도자들은 평화 협상에 우크라이나를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리더 키어 스타머는 지속 가능한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반영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안보 및 방어 이니셔티브에 더 공정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크롱은 철저히 검증된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넓은 국제적 지원에 따라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가능성에 개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국제동맹과 전략의 복잡하고 진화하는 본질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은 지속적인 위기에 대한 응답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대응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도전을 나타냅니다. 이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을 탐색하면서 국제정책과 동맹의 더 넓은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반영하는 것은 갈등 해결의 다면적인 도전 과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과 관점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계속 탐구하는 데 소중합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이 다음 행동을 논의하는 동안 러시아는 가장 고급 무기의 역효과 위험이라는 자체적인 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 고급 군사기술에 진화하는 위험. 러시아의 고급 정밀 유도 무기 배치는 목표 정확성을 높이고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이 때때로 민간인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은 플레세츠 코스모드롬에서의 사르맛 RS-28 미사일의 테스트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사 사이트와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기술적 문제와 그러한 테스트 중 안전 조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군사작전이 민간 지역에 영향을 미쳐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독립소식통에 따르면 주거 지역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적대 행위의 인도적 비용을 강조합니다. 무인 항공 시스템의 증가 사용은 비전투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르손에서 드론이 민간 인프라에 미치는 방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갈등 지역에서 진화하는 군사기술의 더 넓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중요한 우려를 강조합니다.
고급 무기는 전술적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운영상의 문제와 전략적 결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인도적 기준 준수 및 현대전쟁의 윤리적 고려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고급 군사기술의 사용과 감독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구현하는 것은 위험을 완화하고 민간 인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가 군사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더 큰 위기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탐색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